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요즘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이 확실해 보인다. 뭐 그런 그 기사들이 나오고 또 뭐 유튜브들 그 소위 전문가라고 보긴 그렇죠. 뭐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게 사실 뭐 공증된 게 없잖아요. 그죠? 유튜브에서 뭐 나와가지고 강의만 하면 전문가라고 떠드니까. 어쨌든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부동산 그 투기꾼들이죠. 투기꾼들이 뭐 연일 막 그 시장 돌았다. 그죠? 뭐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열에 한 둘 정도는 또 좀 진중한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시장이 마지막 그 상승의 끝자락, 그죠? 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시장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상승이 다시 그러니까 전 상승이 끝나고 하락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상승이 나오면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승이 이냐 아니냐는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또 전과 같은 상승이 나올 것이냐, 그죠? 예를 들어 지금 가격이 그 송파의 아파트 가격 뭐 지금 한 25억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27억 갔던 게 지금 한 19억, 뭐 18억, 뭐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5억 전고점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돌파하면 뭐 35억, 그죠? 35억은 좀 너무했다. 그죠? 33억, 그죠? 33억, 뭐,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새로운 상승이 나오면, 이제, 그렇지 않고, 다시 또 싼 고점에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갑론을 박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두 가지, 어떤 방향을 열어놓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매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하시는 분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시 또 다른 상승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 시장 체력하고 틀리다. 그리고 예전에 시장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3, 4억, 그죠? 13, 4억에서 시작해서 한 뭐 25억 하고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작이 이미 20억 이상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21억, 22억에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죠? 바닥이 뭐 아주 뭐 19억, 20억 바닥은 뭐 그런 건 몇 개 찍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거래가 된 바닥은 21억 정도야. 21억에서 지금 25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한 3억에서 4억이 올라온 거라고 이미. 그죠? 높은 가격 자체에서 상승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다가 금리도 우리 몇 년 전에 초저금리 시대도 아니야. 그래요. 초저금리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가수요가 지금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움직이는 시장도 아니야. 그죠? 이미 투기 수요는 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 뭐 더 살 수 있는 여력도 없어. 더 살 수 있는 여력도 없어. 그리고 다 이미 뭐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뭐 똘똘한 한 채로 이미 다 바꿔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가 그렇게 많은 시장은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이번 시장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똘똘한 한 채와 그 다음에 그 신생아 대출 이제 9억 이하의 신생아 대출이 집을 사러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9억 이하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이 그 차는 다 파는 거야. 좋은 가격에. 그래서 그걸 두 채 팔면 송파로 오고 마포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채 팔면 강남으로 가는 거야. 옛날에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제 자체가 한 채로 가야 되는 어떤 그 흐름이거든.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분당 같은 데가 좀 거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분당에서 한 20년 산 사람들이 지긋지긋할 거 아니야. 그죠? 지긋지긋하지. 그 낡은 아파트에 사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서울이 로망이거든. 잠실 같은 데가 로망이야. 그러면 분당을 팔아. 그죠? 팔면 한 18억에서 20억 나오잖아요. 분당도 좋은 거 팔면. 그럼 그걸 들고 헬리오시티, 송파로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런 그 이동의 수요, 그죠? 거래에 따른 이동의 수요, 그 다음에 신생아 대출에 따른 그런 그 저가 매수, 뭐 그걸 팔고 똘똘한 채로의 이동, 뭐 그런 거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그 자식들에 대한 집 사주기, 그죠? 저 은수저 이상 되시는 분들의 자 그런 수요들이 지금 한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가속되다 보면 막 시장의 심리가 뜨거워질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뜨거워질 때 신고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호가 확 올려. 예를 들어 송파 기준으로 27억을 찍고 28억 찍고 근데 27억 28억 찍다 보면 한 30억이 나중에 호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과연 시세를 쫓아서 살 수 있겠냐 이거야. 제가 보기에는 30억 되면 안 산다. 29억 뭐 그렇게 돼도 잘 안 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추격 매수가 어렵다라는 거지.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뭐 대출을 좀 많이 받는 거거든요. 뭐 고가 아파트라고 돈이 있어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시 서서히 빠지는 거죠. 어떤 체력이 안 되는 거니까, 매수자의 체력이 안 되니까. 자, 오늘은 좀 그런 시각에서 조금 기사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유효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른 아파트 가격 감당할 유효 수요가 많지 않다. 최근 서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고 있다. 그러나 그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 그 유효수가 한 6.4%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뭐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수요.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부모님이 도와주는 수요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 부모님이 자기가 투자했던 집을 팔아 집을 사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가를 팔아 집을 사줘.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전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대출 시장을 보니까 한계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오른 것은 역시 이 대출이다. 그죠? 2024년 5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월 증가 4조, 한 달 만에 4조 1천억.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정부가 돈을 막 푼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요즘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은행에 우리가 이제 막 그 은행 일반인들은 막 그 어디 투자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은행에 정기예금, 적금 막 집어넣잖아요. 그죠? 집어넣으면 그 은행들이 돈을 굴려야 되는데 은행들도 돈을 굴릴 데가 없어. 기업에 대출해 주기가 지금 어렵잖아. 그죠? 뭐 기업이 뭐 지금 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도 아니고 그래도 지금은 불황기인데 일종의 불황기인데 대출을 해줄 데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결국은 이제